안녕하십니까, 양승경입니다. 오늘은 아메바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시간당 채단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간당 채단서라는 게 뭐냐? 가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부는 남는 돈, 사용한 돈, 다시 남는 돈,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돈에서 그날 지출한 돈을 빼면은 저녁에 남는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 같이 쉽게 누구나 다 채산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시간당 채단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업 후에 아침부터 영업을 해서 저녁에 남는 돈, 이 남는 돈이 바로 이익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오늘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남는 가치가 부가가치 있고 이익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남는 돈 안에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비용으로 제외시키지 않는가? 왜 그것을 부가가치에 포함시키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코스트, 원가가 아니라 이익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훌륭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아메바 경영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인간 존중 경영이다. 인간 존중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경영이기 때문에 비용에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300개를 사서 10시부터 다시 3시까지 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만 원을 갖고 나와서 사과 300개를 사고 5시간 동안에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얼마큼 돈이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3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시간당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하신다고 계산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5시간 일했으니까 5시간 동안에 처음에 30만 원을 갖고 나와서 3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2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벌었느냐? 2만 원 하루 종일 2만 원 번 것을 5시간 일한 걸로 따지면 시간당 4천 원을 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팔다 남은 것은 이미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온 현금이 그날 벌어들인 부가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돈을 벌었을까요? 시간당 4천이라고 하는 이 부가가치는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돈으로서 오늘 이익이 발생됐을까요? 자신의 시간당 가치, 시간당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시간당 채선은 자신의 시간당 인건비 또는 시간당 인간관계 비용 이상을 벌었는지 벌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임금 저인건비의 회사,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당 받아가는 급여는 높은데 회사 전체의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되어지는 비중이 낮은 회사들을 고임금 저임금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꿈의 직장이죠. 임금은 많이 받는데 회사가 직원들한테 총 지출하는 인건비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고임금 저임금 회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보통 3배 이상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기업들, 고임금 저임금의 꿈의 직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3배 이상이냐? 하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 배는 주주들에게 가고 한 배는 회사의 유보로서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을 이익 자산으로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배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당 최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인간관계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만 내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직원들한테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죠. 속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인 비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나한테 회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인건비만 내가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통장에 입금되어지지 않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회사가 나로 인해서 지출되어지는 그 사람에 속해서 관련되어지는 비용, 즉 속인 비용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면은 인건비 플러스 속인 비용이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아메병에서는 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내가 적정 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속인 비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받는 사람에게 인건비 외에 급여 외에 지출되어지는 사람 관련되어지는 비용들이나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이 있습니다. 통신비, 교육비, 식비 이런 등등등등이 속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한 50% 정도, 초거대 기업들은 인건비의 한 3배까지 인간관계 비용이 속인 비용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인건비의 50% 정도의 속인 비용가 나와지는 기업들은 아주 작은 기업들, 인건비의 3배의 인간관계 비용, 즉 속인 비용은 2배가 되겠죠. 이런 정도의 비용이 종업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만들어내야 될 부가가치의 적정 규모다라고 인식되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메베 경영에서는 이익이라는 용어보다는 부가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영업이익에 그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개개인들의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합친 비용을 부가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 플러스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에서 인건비를 뺀다든가 부가가치에서 인간관계 비용을 빼면 자동적으로 영업이익이 산출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인건비보다 작으면 그 조직은 영업이익을 적자 낸 거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가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비보다 크면 그 조직은 흑자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감원가 또는 차감경비 무슨 얘기입니까? 비용으로 지출되어진 자원원가, 다른 말로 총비용입니다. 이 총비용은 회사의 총원가에서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제출한 원가, 제출한 비용을 우리는 차감원가 또는 차감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제외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인간관계 비용은 비용으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경영 이념인 이 아메베 경영에서는 사람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원가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부가가치의 한 구성으로서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내가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존재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당 단서는 왜 작성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조직의 이익 결과 총량만 평가하면 조직이 크거나 사람 수가 많은
그 조직이 유리합니다. 조직 규모의 차이로 인한 영향도를 따진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조직과 두 사람이 일하는 조직과 세 사람이 일하는 조직은 인원수에 의해서 그 인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인원이 많은 조직이 자연히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조직 구성원의 인건비 대비 이익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1,000만 원의 인간관계 비용을 쓰고 있는 부서가 2,000만 원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1,500만 원의 인간관계 비용이 사용되어지는 부서가 2,000만 원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다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만드는 것은 같지만 사용되어지는 원가의 2배, 사용되어지는 인간관계 비용의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이 시연되어 있는 부서와 사용되어지는 인간관계비 1,500만 원의 한 130%를 조금 넘기는 2,000만 원에 만들어진 두 부서의 이익 시연의 상대적 비교는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치를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 조직의 규모를 같이 비교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합니다. 사장님의 1시간이나 직원의 1시간이나 1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는 누구에게나 다 기중한 시간 단위로서 조직의 규모나 직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평가가 이 시간에 의해서 따진다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당 태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6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의 채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조직은 2명이 320시간을 일해서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채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1인 조직이나 2인 조직이나 1,600만 원의 채산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채산은 1인 조직은 1,600만 원을 월 160시간으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2인 조직은 1,600만 원을 두 사람의 월 근무 시간인 320시간으로 나누면 5만 원으로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시간당 채산을 가지고 그 조직의 질적인 경영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로만 보면은 양적인 결과로서의 채산은 동일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질적인 채산, 즉 시간당 채산은 전혀 다른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시간당 채산을 따지는 것이 앞으로 질적인 경영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고자 라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해야 될 만한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당 채산으로 보는 질적인 부가치 성과의 인식은 시간당 채산성이란 영업이익에 해당 조직의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직급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고부가치를 창출했는지 창출하지 않았는지를 따질 수가 있고 고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채산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부가치에서 인간관계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고직급자가 섞여 있는 일하는 조직일수록 부가치는 자동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질적인 경영의 실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당 태세의 부가치에는 영업이익과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이 이 부가치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에서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 비용을 공제하면 바로 영업이익이 산출되게 돼 있다. 이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으로서 인식되어져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A부서는 인간관계비 7천만 원이고 B부서는 인간관계비 1억 원일 때 두 조직의 부가가치는 두 부서 각각 다 2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부서 A부서 B부서가 다 2억이라고 하는 부가치를 만들어냈지만은 이 2억이라는 부가치 안에는 한 부서는 7천만 원의 인간관계 비용, 또 한 부서는 1억이라는 인간관계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서의 영업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A부서는 2억 원에서 7천만 원의 인간관계 비용을 빼면은 1억 3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어지고, B부서는 2억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에서 1억이라는 인간관계 비용을 빼면 1억 원이 산출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부가가치 안에는 인간관계 비용이 들어가 있고, 인간관계 비용을 제외하면은 어느 부서가 더 경영의 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게 볼 수가 있죠. 두 부서가 부가가치는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 비용 대비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는 B부서가 아닌 A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감안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감안한 시간당 태단서는 새로운 경영평가의 중요한 그 기준으로서 작동되어지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당 재단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간당 재단서에는 낭비에 해당되는 허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매출과 의미 없는 비용을 절대 시간당 재단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계산서의 발행이 아닌 실제로 현금화되어 있는, 입금되어 있는 돈만 매출입니다. 왜냐? 아메바 경영은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별명도 있고 관리회계 혁명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재무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경영의 가장 정확한 상태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경영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아니라 입금된 걸로만 따진다 그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받지 못한 돈은, 현재 현금화되지 않은 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매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업 경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흑자가 났는데 왜 도산합니까? 현금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도산하는 것, 이것이 흑자도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나 악성 측근 등의 미수금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없는 돈, 현금화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메바경에서는 현금화되어 있는, 입금되어 있는 그런 돈만 매출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용은 지출될 예정인 것은 이미 지출되어진 것으로 인정해야 이익의 경영의 분식이 사전에 방지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달에 지출되어져야 되는데 이번 달에 비용을 지출하면 적자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 비용 지출을 늦게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면은 이익은 계속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비용을 지출시켜버리면 그 달에는 적자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메바경에서는 들어온 돈만 매출, 나갈 돈은 이미 나간 돈 플러스 나갈 돈을 미리 계산을 해줘야 정확한 현실적인 경영 실적이 반영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매월 말일에 마감이 가능한 것은 이와 같이 들어온 돈, 나갈 돈, 나간 돈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평가, 경영의 어떤 오해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매월 말일에 있는 그대로 마감을 시켜서 시간당 채산을 따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채산을 높이는 노력과 결산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자극도 바로바로 되어서 이걸 초과되면은 바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시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바 경영을 관리에게 혁명이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당 재산서는 채산에서 인건비 또는 인간관계금을 빼면 바로 결산실적, 즉 영업이익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시간당 재산은 현장의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계기판이 됩니다. 조직을 세분화시키고 또 사업 매출 아이템별로 세분화시켜서 아메바를 나눠서 그 아메바별로 실적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아메바, 어느 제품, 어느 조직에서 이게 공헌했는가, 이게 공헌하지 않는가를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판이 바로 시간당 재산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메바별로 채산을 따질 수 있도록 복잡한 결산서가 아니라 가계부 같은 가장 간단한 결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의 관리, 결산을 아메바별로 아메바 리더들이 구성으로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 대다수 기업들, 99.99% 이상의 기업들은 재무나 회계나 경리에 관한 부분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 부서에서 결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에서는 아메바 리더와 구성원들이 매월 말일이면은 매월 초면은 바로 그달의 결산서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실행을 한 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의 원가를 알기 때문에 매달 바로바로 자기들이 집계해서 자기들이 매출, 자기들이 원가, 자기들이 차단을 따지기 때문에 낭비 원가의 제고에 실시간으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무가 결산을 하고 내가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잘못됐네, 개선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한 달이 끝나면 집계해서 계획대 실적의 차이를 분석해서 경영 개선에 나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낭비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메바경영에서 허용가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가는 앞으로 허용가라는 이 개념을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출이 줄던 매출이 늘던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원가 이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원가 수준을 허용가라고 하는데, 원가는 무조건 허용가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메바 구성원들은 이렇게 시간당 재산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각자들이 자기 조직에 대한 재산을 알고 있어서 내가 존재가치, 나의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치를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자극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당 채산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시간, 비부가가치 시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당 채산서에서는 또 한 가지 내가 쓰는 비용은 내가 관리가 가능한데 이 공통비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메바 경영에서는 모든 조직을 채산 조직과 비채산 조직으로 나누는데, 채산 조직은 채산, 수입과 원가, 부가치를 따질 수 있는 채산 조직과 그런 것을 따질 수 없는 비채산 조직이 있는데, 비채산 조직은 하는 일이 채산 조직의 채산 재고를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원가가 발생되는데 이 원가는 채산 조직이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원가를 공통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직접 부분, 채산 아메바가 아닌 간접 부분, 비채산 아메바, 또 다른 말로는 공통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 속임비, 인건비, 직접비, 이것은 채산 아메바가 비채산 아메바로부터 받은 제품과 제공품, 업무 및 서비스에 지원받은 시간의 양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접 부분의 비용이나 시간의 사용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니네한테 한 100만 원치 정도 빼기 신세를 안 진 것 같은데 왜 200만 원을 배부했어?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간접 부분, 비채산 부분으로부터 받은 제품, 제공품, 업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실적으로 그 비용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가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되어지는 부서는 원가 대비 수입의 효율성을 따졌는데 이 간접 부분, 공통비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들에 대한 원가 사용의 적절성 여부는 많은 기업들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병영에서는 이 비채산 부부의 공통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이 공통비 배분의 절차, 공통비 배분에 대한 당위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따짐으로 인해서 이 비채산 부서라 하더라도 원가를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이 작동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인건비는 연봉은 연봉 이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봉보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연봉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은 비용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최소 기준인 것입니다. 인건비, 인간관계 비용은 이미 부가가치에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연봉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연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액연봉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연봉 자체가 고부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재물제자를 써서 인재라고 합니다. 사람인 재물제자. 만약에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이 부가가치 창출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고 고액연봉 받는 것 정도, 내가 1억을 받으면 1억의 부가가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재 중에서 있을 제자, 존재할 때의 한자인 인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연봉을 받는 사람이 1억의 연봉을 받는데 5천만이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100이라고 치면 5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인재 중에서 어떤 인재냐? 재앙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망주가 깃들 수 있는 인재라 그래서 재앙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재물제자가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내 연봉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고의 기준은 3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장세전서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로 시간장세전서에 대한 양식 중심으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